네. 자, 오늘 주제는 이 부동산의 이 투자 솔루션에 대한 공식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를 하는 방식들을 좀 잘 보시면, 자, 어떤 분들, 자, 빨리 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빨리 가는 것이 좋은가? 자, 두 번째는 안전하게 가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안전하게 가는 것만이 좋은가? 자, 그럼 가능하면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투자 방향, 자, 세 가지입니다. 일단 수익이 나야 되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안전성, 안전해야 됩니다. 이 불안전하시게 되면 너무 고민이 많아지고, 자, 세 번째는 반드시 환금이 되는 환금성을 갖고 있는, 자,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빨리 가는 거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보통 도심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권역이 있고 500m권역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지하철역이 있으면 반경 250m 내를 1차 역세권, 500m 역을 2차 역세권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혜택이 있느냐? 자,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지하철역 중심으로 보통은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들어오면 바로 역 주변으로는 상업지구가 되고요. 그 다음이 준주거 역세권지구가 되고, 그 마지막 단계가 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업지구가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역세권이 가장 빠르게 수익 창출의 원칙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교통 발달, 인구 유입, 상권 발달, 도시 확장 이러면서 집가 상승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GTX 최근에 가장 역세권 중에 서울 도심권은 이미 9호선까지 다 거의 끝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들 중에는 현재는 GTX 노선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역세권에 대한 부분 상당히 투자 유명한 컨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역세권 얘기를 좀 꺼내다 보면 과연 역세권이 그냥 역세권만 아닙니다. 역세권도요, 세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A유형은 도심권에 있는, 그러면 도심권이라는 얘기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출구가 결국은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다 출구가 있는 쪽, 그래서 도심권 A유형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B형은, 자, 도심은 도심인데 약간 시외권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도심지와의 거리가 한 2m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 결론은 도심지가 이쪽에 있으면 B유형의 지하철 역세의 출입구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 반대 방향은 출입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세권이 도심권은 동서남북의 상권이 발달이 되겠지만 B유형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방향 쪽으로만 상권이 발달이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C유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 그러니까 뭐냐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 중심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만들어졌던 동탄 신도시부터 해서 이런 신도시들은 도심권에 새로 만들어지는 컨셉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C유형이 가장 유리한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 A유형이 바로 도심권, 동서남북으로 전부 주거지나 인구가 밀도가 많은 쪽에 만들어지는 역세권이 되겠고,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주시를 좀 살펴보면, 자, 여주시 시내권이 이쪽인데 실제 지금 여주역은 이쪽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심으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밀집도상으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분포가 되니까 상권, 역세권 상권은 이쪽으로 형성이 되는 바로 이런 지역 차별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CU형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부선 축으로 따라가면 신도시급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뭐 과거에 지금 신도시 역세권 중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새만금 쪽인데, 이 군산 바로 옆쪽에 새만금 같은 데에도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신도시 내에 이 중심부의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좀 있는 부분인데, 자, 과거 서울시 기준으로 이 9호선, 지금 9호선은 지금 연장 노선으로 지금 계속 추가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서울권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한강을 따라가면서 강남권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9호선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에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거 기준에 보면 강서구가 그렇게 곽강을 못 받았는데, 마곡지국을 포함해서 강서, 특히 가양동 쪽이라든가 목동 쪽 주변이 상당히 많이 부각을 했고요. 자, 여의도 중심으로 해서 흑석동, 노량진 쪽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했고, 자, 이쪽에 이제 송파 쪽하고 강동 쪽에도 이 9호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각광을 좀 받게 되는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실제 그러면 역세권으로 인해서 과연 상권에 대한 변화, 자, 이게 거의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치거든요. 뭐 새벽 2시인가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뽑아본 게,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권이 상당히 좀 활발한 것인데, 대부분 보시면 역세권, 영등포, 노량진, 뭐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자,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지금 역세권 위주로 상권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남권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연신내라든가 불광역, 또 여기 상암동 쪽에 이제 가자역 쪽으로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상권을 보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인구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최근에 이제 많이 보고 있는 투자의 이 컨셉으로 놓고 보는 부분이 바로 GTX 노선. 자, 최근에 GTX D 노선까지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 이 김포 한강 신도시도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계속 계획이 되고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과연 역세권 투자라는 것은 어디 한 곳이 꼭 돈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기회 아직도 많다라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